예,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웰컴. 시작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하이타워 공작한테 의뢰금을 받고 하이타워 공작이 붙인 감시역인 바락과 함께 낸티르베이 중심지인 폴크레스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킹스로드를 따라서 스톤마치를 넘어서 킹스로드를 따라서 폴크레스트로 간 거예요. 그리고 폴크레스트에 거의 다 도착해서 강을 건널 때쯤에 다리에서 한 무리의 그러니까 여러 대의 마차로 구성된 그 캐러반. 피난민들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하시나요? 피난민을 그냥 지나쳐 가실 건가요? 아니면 뭐 피난민들에게 따로 뭐 행동을 하실 건가요? 근데 저 진짜 D&D 씹덕후네요. 이거 맵 보고 전체 맵이 어디쯤 되는지 알 것 같아. 이 문힐 옆에 이제 그게 있고, 저 위에는 사막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발더스 게이트 있고. 어쨌든 일단 램은 이걸 합니다. 대장은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한 가지 테스트를 좀. 자, 진행하죠. 예. 진행하죠. 예. 램은 마법적 잠금으로 자기의 가방을 보관하려고 하고, 닫으려고 하고요. 네네. 굴릴게요. 의식 비용은 무효화할게요, 이걸로. 잠깐만, 내 걸렸어. 됐다. 네. 30으로 막을게요. 이제 가방은 제가 아니면 못 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방을 마법적으로 잠궜습니다. 잠가버렸어요. 그냥 그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에 몰입하고 있을게요. 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뭐 짐을 챙겨들고 발란 아직 못 만나겠죠? 그죠? 뭐라고요? 바락은 발라요, 발라. 발라요? 벨라? 그 벨라. 발라는 안 좋은 이름 같네요. 벨라는 뭘 말할까요? 벨라도 지금 있어요. 있어요? 응? 어떻게 만났지? 언제 합류한 거예요? 저번에 결정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자 하고 이제 합류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클레릭을 죽음 도메인으로 한 이유도 그 설정에 맞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합류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는데 다 끝났어. 이미 만나는 거야? 저도 몰랐네. 좀 네네. 어떻게 만났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에 열심히 막 채팅창에 열심히 떠들었던 대로 심장이 빼앗긴 뭐 그런 거. 네, 그걸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제가 몰라서 스카이프 대화에 나와 있나요? 그럼 설명을 드리죠. 벨라는 원래 섀도우펠에 살고 있던 뱀파이어고요. 예. 피라미드의 등장과 함께 하이타워 영주의 본성에 갑자기 순간이동으로 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시로코입니다. 벨라 자신도 그 이유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하이타워 공작에게 잡혀서 하이타워 공작을 섬기던 레이븐킨의 사제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레이븐킨의 사제들한테 심장을 적출당하고 끔찍해. 하이타워 영주의 꼬봉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여기 온 이유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이타워 영주의 명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합류해서 그림자 피라미드의 비밀을 밝히고 그림자 피라미드를 없애기 위해서 함께 여행을 온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영주가 벨라의 존재를 저희한테 어떻게 밝혔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맡기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붙여준 거죠. 바락 메이 1인이겠죠. 메이는 레이븐킨 사제를 이제 부셔주면서 사제 플러스 더 밀이겠죠. 뭐. 그러면 이제 의식을 만지작거리면서 벨라한테 질문할 것들이 있는데, 영주가 자네를 붙여주긴 했다마는, 우린 자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 혹시라도 자기를 소개를 해줄 수 있나? 아, 소개요? 네. 보자. 벨라는, 되게 무뚝뚝하게 그냥, 소개할게요. 어차피 지금 입장상, 그렇게 막, 딴긋할 만한 입장은 아니니까, 벨라고, 섀도우폴에서,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참, 대사를 제입을 하려니까. 예, 하셔도 돼요, 왜. 현재 상황에 솔직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빨리 나는 역해에 역해에 비해. 솔직하게 설명한다고요? 없애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섀도우펠에 대해서 존 스노우는 알고 있을까요? 뭐 섀도우펠은 뭐 마법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세계죠. 그죠? 그림자 세계 출신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벨라를 유지해 볼게요. 벨라가 망령의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알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아케인 체크를 하는데 뭐 발라가 특별히 저항을 할 건가요? 아니 저는 제가 아까 그러니까 소개할 때 뱀파이어라고 그러니까 포함해가지고 자기 현상은 그냥 솔직히 다 말했다고 이제 RP를 할게요. 네. 되게 이제 딱딱한 말투로. 이게 갑자기 뱀파이어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좀 뭐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벨라 입장이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흡혈기란 말이다. 그러면 그쪽은 자유라도 있지. 맙소사, 내가 살아생전 흡혈기를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놀랍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벨라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살아생전 내가 이딴 데 끌려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다니. 그 점은 애석하게 생각하네. 위로를 펴야지. 그러면은 벨라 자네의 목적은 그 피라미드를 조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군.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저 망할 피라미드를 빨리 없애버리고 내 심장을 돌려받고 고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없앤다고 보여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자네는 신뢰하도록 하지.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믿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라면서 말을 흐릴게요. 뭐 벨라도 완벽한 믿음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은 어떤 제스처나 할게요. 표정이라 해야 되나? 솔직히 벨라 입장에서도 신뢰가 가는 파티는 아니니까요. 철머님데다가 상황도 상황이고. 일단 성금 받은 건 있으니까 자 가볼까? 그러니까 피라민들한테는 뭐 특별히 정보를 묻거나 이런 건 없는 거군요. 무시하고 그냥 간다. 아니요. 묻고 싶어요, 저. 피라미드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있나? 벨라한테 묻는 거예요? 네. 저 피라미드에 대해서요? 네. 맞죠. 제가 어디까지 그만 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자, 아르카나랑 인사이트를 동시에 굴려보세요, 한번. 벨라가요? 아르카나랑 인사이트를 각각 한 번씩 굴려보세요, 발라. 전체가. 벨라가. 헷갈려. 제가? 발라라니. 네. 인사이트가. 벨라도 특별히 아는 건 없을 거예요. 벨라는 그냥 갑작스럽게 전이가 돼가지고 실신했었고 눈을 떠보니 심장을 적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단순히 영주에게 전해들은 말만 듣고 그걸 믿고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피라민 중에 조금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피라민 중에요. 예. 그 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나머지 이주민들을 약간 호위하고 통솔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노인장에게 다가가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사하러 모은 가인데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볼게요. 자, 존 스노우가 말을 걸자 노인이 말을 꺼냅니다. 자네들 지금 우리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걸 보니 폴크레스트로 가는 모양이구만. 왜 거기로 가려고 하나? 거기로 가면 저주를 받을 거야. 어서 도망가게. 피라미드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저 친구 참 입 가볍지 않나 라면서 벨라한테 얘기하세요. 피라미드를 제거한다고. 돌아본 표정을 할게요. 자네들이 제거하러 왔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는군요. 놀란다고요. 저 피라미드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피라미드가 나온 지는 한 달이 넘었다고 하는군요. 꽤나 한 오랫동안. 달? 그러면 한 달 동안 있다가 지금 피난길에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던 고향에서 계속 지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온 거라네. 벨라도 참 온몸을 가린 로브랑 옷을 입은 채로 그 스노우 옆에 가가지고 한번 유심히 들어볼게요. 왜 사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나쁜 일 생겼나요? 일단 거대한 피라미드가 하늘에 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는가? 그 검은 것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기라도 해봐. 마을은 박살이 날 걸세. 불안감이군요. 게다가 그 검은 피라미드에는 검은 구름 같은 것도 잔뜩 끼어있고 말이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리고 밤만 되면은 그 피라미드에서 까마귀 떼들이 기어나와서 사람들의 눈알을 쪼아먹고 죽이곤 하는데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 곳이 아니야 거긴. 까마귀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까마귀 떼 말이네. 시커먼 까마귀 떼들이 정말 기분 나쁜 것들이지. 벨라는 레이븐킨 사제를 한번 야려볼게요. 까마귀는 기분 나쁘지 하면서. 레이븐킨 사제요. 그러면은 더 물어볼 거 있나요? 보자. 나 피난민이잖아요, 그죠? 우린 폴크레스트 가는 길에 만난 거고. 예. 보자. 램은 좀 뭐 있어요? 예, 물어볼 만한 게? 램은 지금 일행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은, 그 피라미드라고 헤어진 다음에요? 이런, 램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보죠. 네, 아무래도 피라미드가 헤어졌습니다. 벨라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벨라가 섀도우펠에 살고 있었는데,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굴질기로 쫓겨나왔다는 거지. 아무래도 그 피라미드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벨라는 자기 기억에는,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는, 저 피라미드를 본 적이 없다고 말 그대로 그냥 아는 사실이니까 말하고, 자기가 왜 전이 된지를 모르겠고, 근데 단지 경주한테 듣기로는 저 피라미드 나타난 날짜랑 같은 시각에 자기도 전이 됐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는 뭐 예상을 해볼게요. 그렇게 램한테 말하고요. 자, 램님은 좋은 추측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술 도전 책 시도를 드릴게요. 아르카나 체크 TC20입니다. 네? 램님이 좋은 추측을 하셨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관해서 기술 도전 기회를 드린다고요. 아르카나 체크 TC22. 네, 32. 좋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럽게 섀도우펠의 존재가 물질계로 전이된 것을 보면은 저 피라미드 역시 어떤 차원의 물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디멘셔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 차원적인 물질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여러 차원에 걸쳐있는 물질이라는. 네, 그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연성을 생각해 봅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 제가 말을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어떤 것이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내고요. 자, 어떤 질문을 하신 거죠? 벨라님? 누구요? 저요? 네, 아까 전에 제 말을 자르시면서 들어오셨잖아요. 아주 이제 하나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저게 타차원의 물건이란 건가요? 아니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차원이라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거기까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벨라의 얘기를 듣고 램의 추측으로서 램이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통해서 마법학 체크를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물질계의 현실적인 물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케이.
뭐 또 그럼 램이 그 얘기를 벨라한테도 해주나요? 그거는 램의 선택이죠. 네, 그죠. 해줘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안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이야기 끝났으면은 일단 가봅시다. 여기서 더 이상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빨리 공작가 만나서 돈 받은 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앞장서서 이동할게요. 네. 벨라는 돈이라도 받았으면 이라는 표정으로 저기 바라그라마 불끝 쳐다보고 같이 따라갈게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마차에 타고 있는 거죠? 네, 마차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마차를 타고 조금씩 가다 보니까 눈앞에 마을 전경이 드러나고 마을 전경과 함께 하늘에 여러분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거대한 피라미드가 허공에 검은 구름과 함께 떠 있습니다. 저게 어떤 힘으로 떠 있는지 한번 아르카나로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히스토리 체크는 안 되나요? 과거에도 혹시 저런 물질이 있던, 저런 형상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일단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아르카나 체크를 해서 알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역사 체크는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 도전 한번 해보죠. DC는 27. 이거 제가 존스노님 거 보고 말한 거 아닙니다. 27이었어. 네. 에리 모자르군. 좋습니다. 혹시 램이야. 램은 예전에 피라미드와 관련된 지식을 떠올려요. 예전에 고대 왕국, 그러니까 NC 왕국하고 로테 왕국이 갈라지기 전에 왕국에서 저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다른 차원의 피라미드 안에 있는 다른 차원의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재인들을 가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을 가두었다? 네. 감옥이란 거네요? 저게 일종의 감옥이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저게 왜 현실에 지금 현현하고 있는지는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을에 도착을 한 거고, 그 피라미드가 눈에 보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 도착한 거죠. 마을 어귀에. 마을 전경이 보이는 어귀쯤에. 그리고 눈앞에 지금 마을 전경이랑 그 거대한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보인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금 보자마자 램이 떠올린 거고요. 내가 책에서 봤던 감옥이랑 비슷하군. 감옥이요? 감옥? 무슨 감옥? 저기엔 사람 가두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아? 바로 그거네. 잘 짚었어.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네. 감당하기 힘든 몬스터를 가두는 거란 말인가? 귀를 쫑긋쫑긋합니다. 그랬던 역사가 있어. 그 감옥이 저것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군. 참 저걸 조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정보군 하면서 그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마차를 타고 도착하자 초소로 보이는 마을 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초소의 건물들이 보이는데 정작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을로 이어지는 그 길도 주변의 밭도 길도 다 황량하기만 합니다. 거의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너머로 이제 폴크레스트의 전경이 보이는데 도저히 죽어있군. 예전에 이곳에 한번 들러본 적이 있는데 폴크레스트 전경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폴크레스트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절벽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대하고 저지대가 있는데 이 저지대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요. 다 안 들려요, 마스터. 하나 둘. 네, 잘 들려요. 자 폴크레스트 전경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폴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벽이 있고요. 이렇게
절벽이 있고 이 절벽을 중심으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고지대는 좀 있는 사람들이 살고요. 저지대는 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건물들 외관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끝났구나. 저희가 동서남북 어디 쪽에서 오나요? 여기서 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아, 광을 건너야 되네. 그러면은 마차는 어디까지 이동을 하죠? 마차야 뭐 길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냥 성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성. 피라미드는 다리가 어디쯤에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피라미드는 그냥 도시에 예.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거를 그런 질문을 받을 거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대충 있다고 이야기하죠 뭐. 아니요. 대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잠시만요. 이 정도 되거나. 와, 크다. 엄청 큰데요. 떨어지면은 무시하겠는데. 근데 그 정도, 주민들이 근데 지원하나요? 크기는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라고요? 네, 아까 전에 그 램님이 그리신 정도 크기일 거고 위치를 제가 지금 정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 정도 크기면 진짜 안에 어지간한 건 다 있겠네요. 아닌데? 성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보다 크네. 8번이 성일 텐데. 거의 거의 이 정도죠, 이전에. 대요새 수준. 근데 어차피 저게 약간 차원적인 형태면은 외형이랑 내부 넓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에 가봐야 들어가거나 되겠군요. 막 그러겠죠. 그죠? 들어가 보면은 무슨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근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우리는? 일단 램의 생각은요. 그 폴크레스트의 경비대를 만나볼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비대가 저거를 좀 주시하지 않았을까.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뭐 제가 정보- 제가 다시 그릴게요. 피라미드 저거 지우고. 예, 제가 지울게요. 네. 일단 저희들이 의뢰를 받았으니까. 보시죠. 피라미드 위치는 거니까. 여기입니다. 어우, 저 네, 탑으로 알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건 같은데 22번 탑. 타워에서요? 일단은 의뢰주한테 가보는 게 먼저겠죠. 일단 공작을 아. 만나러 가보죠. 공작이 아니죠. 네. 맞아.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다스린 영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아, 여기는 없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높은 신 사람은 어디 있으려나? 당연히 성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누군지 혹시 안 들어봤었나요? 그 인물을 받을 때?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이 성주의 이름은 마켈헤이입니다. 마켈헤이. 그러면 일단 마케레이를 보러 가죠. 같이 네. 가야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 앞에 도착하자 그 경비병 2명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째서 여기 왔는지 물어보는군요. 마을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안보가 철저하구만. 자네들의 의무에 경의를 표하네. 하면서 그 의뢰 받을 때 그 서류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여줄게요. 네, 당연히 있겠죠. 공작의 직인이 찍힌, 하이타워 공작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자마자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고개를 팍 숙이면서 나머지 한 명이 급하게 성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기다렸으니까 그 병사가 다시 급하게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여러분들을 성 안으로 안내요. 아주 극진하게 말이죠. 공손 앉아서. 성이 8번인가요? 네. 들어갑니다. 예, 얌전하게 따라가죠. 구경 좀 하고요. 네. 지나가면서 이제 뭐 얼마나 잘 사나. 뭐 공장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성 자체는 굉장히 좀 고풍스럽고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성에 들어왔을 때의 성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지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퍼셉션 체크 DC는 18로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 그러니까 퍼셉션인가요? 인사이트인가요? 저는 사람들의
불안이나 그런 걸 아마 알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별도로 체크할 기회를 드리고 지금 성을 봤을 때 성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지 정하는 거니까 일단 퍼셉션을 한 번씩 굴려보세요. 아, 끔찍해요. 주사가 있다면. 다들 2, 3, 3 뭐 이런 보정 치시네. 그렇죠, 뭐. 지혜가 안 높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성의 모습만 봅니다. 성에 대충 보니까 그냥 이 성은 그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은 좀 낡은 고성이고요. 그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병사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성벽에서 무기를 완전 보장한 채 지키고들이 있어요. 그것뿐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좋아 보이는군. 알겠습니다. 병사를 따라서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병사가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안내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고층의 넓은 방 안으로 안내해요. 그러자 넓은 방은 여러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방 안에는 여러 가지 뭐 고풍스럽고 오래돼 보이는 가구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한 가운데 탁자가 있고 그 탁자 뒤편으로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폴크레스트 전경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탁자 앞에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의자에 그 붉은 옷에 나름 화려해 보이는 복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얼굴 표정을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서서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하이타워 공작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서 오셨다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연신 여러분들한테 아부는 아니고 그냥 계속 반가워하겠네요. 반가워합니다. 예, 그러면은 귀족적인 예법으로 이제 인사를 돌려주고요. 네. 저도 무릎을 꿇습니다. 네. 네, 뒤에서 따라하죠. 어색하게. 여기 예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여러분들 마켈헤이가 여러분들 손을 다 한 명씩 붙잡으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곳의 관리인 남작 마켈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어먹을 까마귀 떼와 피라미드 때문에 마을이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울상을 지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해결해 주길 원한다고. 예, 그러면은 저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를 모든 정보를 좀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좀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죠. 모든 정보가 피라미드가 언제 나타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나타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마켈헤이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 해주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피난민 노인한테 들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군요. 그러면 혹시 저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제 마법사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시도해봤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영주 차원에서 뭐 퇴치는 못하더라도 저 피라미드 조사를 해봤는지 그러니까 영주랑 피난민이랑 입장이 다르잖아요. 영주도 나름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영주 밑에 따로 이 사람이 남작이기 때문에 뭐 직속으로 마법사를 데리고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강아지는 뭐라 그러네요. 남작이기 때문에 따로 뭐 마법사를 데리고나 있기 때문에 마법적인 조언은 따로 받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작한테 문의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견된 것이고 다만 이 폴크레스트의 곳곳에 신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가 폴크레스트 올린 자료 게시판에 네. 그런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런 신전에서 신관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었다라고는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해석도 할 수 없었고 이해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전에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고 듣는 편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신뢰가 많으셨겠어. 그리고 여기에 자칭 마법사 길드 소속에 마법사가 한 명 있긴 한데 원체 탑에 틀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자기도 따로 접촉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일단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좀 숙박을 지으시다면은 어느 곳이 좋을까요?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마 며칠 사이에 끝날 일 같지는 않고. 그거는 내가 추천하겠네.
성에서 쉬고 싶으시면 성에서 쉬어도 되고, 그게 불편하면 본인들이 그냥 따로 방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나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여간이라고 해도 몇 개 제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더라면서 얘기를 해줘요. 개인적 일행들한테 숙식은 이왕이면 여기서 하는 게 서로 의견도 교류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건의해 볼게요. 근데 램이 어디 추천해 줄 만한 데가 있던 눈치면은 이제 말을 들어보고요. 네, 램이 추천하는 영화이 있는데요. 마스터, 네? 아니다. 실버 유니콘 여관을 소개할게요. 얘네들한테. 그거를 지금 마켈 헤이가 보는 앞에서 그냥 바로 꺼낸 건가요, 얘기를? 잠깐만요. 네. 그러자 마켈 헤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말합니다. 실버 유니콘 여관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거기 주인이 네?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나서 2주 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수가. 자갑정을 놔두고 도망가다니. 일단 그러면은 이 성에서 좀 신세를 지겠습니다. 영주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저희들은 도착한 김에 지금 바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죠. 전 영주한테 이제 마을 사람들 이것저것 좀 캐묻고 댕겨야 되니까 좀 그에 대해서 영주에 허가가 있다는 걸 증명할 만한 뭔가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락쳐서 이제 캐묻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조사합니다라고 저희 어떤 신분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러자 손가락을 튕구니까 병사 한 명이 옵니다. 그러면서 영주가 얘기하는군요. 이 사람은 스타튼 상급병이네. 이 사람과 함께 가면은 마을 사람들도 다 협조해 줄 거야. 라면서 스타튼이란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을 조사를 도와주고 마을 지리를 알려주고 인도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병사한테 이제 악수를 청하죠. 네, 스타튼도 역시 악수를 받으면서 마을을 제발 구해달라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짐이 무겁구만. 금화도 무겁지만. 그러면은 일단은 방을 안내 줄 테니까 방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하인을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방으로 안내 달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몇 시죠? 지금은 한 오후쯤 됐겠네요. 오후 한 서너 시 됐겠네요. 조사에도 몇 군데밖에 못 들겠고. 일단 쉬죠. 먼 여행이겠는데. 네. 짐이랄 것도 없지만 풀고. 마차에서 치질이 걸리지 않았을까. 슬프다. 그리고 지옥이다. 처절한 얘기라서 참 슬프네요. 하인이 여러분들에게 방을 안내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굳이 성이 불편하시고 여관에서 주무시고 싶다라면은 넨티르 여관은 아직도 영업 중이라고. 넨티르 여관에서 쉬시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군요. 전 한 푼도 없는 주머니를 보면서 절레절레 할래요. 별로 거지예요? 거지예요. 저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 뺏겠다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빚까지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일행들을 방으로 데려가서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방은 각각 개인실을 받았어요. 개인실이요? 네. 아주 대접이 극진하군요. 그러면은 누구 방에서 모이나요? 응접실 같은 데 없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응접실이나 휴게실 같은 데 없나요? 회의할 만한? 네. 그냥 약간 회의하기 적당할 만한. 복도로 나오면 될 것 같긴 하고, 아니면은 그냥 1층에 있는 큰 홀 같은 데서 만나도 되긴 하겠네요. 그냥 램의 방에서 만나죠. 아니, 그냥 들어가기 전에 각자 짐 풀고 램의 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막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저 스노우 방이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짐 풀면은 내 방으로 오라고 이야기할게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어. 하면서. 씻고서 이제 램방에 존스노방에 모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NPC 저기 바락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항상 여러분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스노우의 일단 짐을 다 풀고 방에- 모였겠네요. 엠팡에 모이면요. 일단 저 피라미드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것 같구만 하면서 창문 밖에 보이는 피라미드에 시선을 던지고 있을게요. 네. 그죠. 저기까지 날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러면서 근데 뭐지 병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있던 병사 그 친구도. 아니죠. 스타트는 아마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사생활 공간이니까. 거기까지 그럼 램 들어가지 않아. 여기 질이나 그런 걸 램이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살았던 건 아니고 그냥 여행차 들렸던. 아 들렸던. 네, 그냥 빠르게 들리고 지나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잘 알까? 굴려봐도 돼요? 스트리트 와이즈? 스트리트 와이즈 DC는 20으로 하죠. 아이고, 망했네. 그냥 램은 별로 인상 깊지 못했나 봅니다. 그 친구 네. 스쳐 지나간. 네.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저 스노우방에서 상의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또 기다리고요. 오면은 한번 상의를 해볼까요?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 영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신전에서 무슨 꿈을 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탑에 마법사 양반이 한 명 있다고 했지? 이야기 들어봐야겠군. 저기 벨라는 스노우가 신전 얘기할 때 손을 들고 자기는 신전에는 가기 싫다고, 예, 굳이 가겠다면은 일행들끼리 가라 그럴게요. 예, 신전이나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굳이 가서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가지 않겠다고 그렇네요. 해요. 자네한테 잘 어울리는군, 별로. 그러면은 우리 둘이서 가고 벨라는 자네는 혼자 마법사 양반을 찾아가 보겠는가? 이렇게. 그건 괜찮다고 할게요. 근데 그러면 안내인은 보자. 병사가 한 명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나는 여기 지를 모르는데. 탑은 눈에 보니까 탑만 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여기 저희 탑이 보이잖아요. 신분 증명할 게 물어보면서 없으니까. 천천히 가면 되지 뭐. 그냥 주민들 이 친구가 아니면은 신분을 증명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스타트니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마을에 들린 그죠? 외지인이죠, 그냥. 외지인이죠. 보통 이렇게 큰 도시에는 광장 같은데 지도가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벨라가 걱정하는 거는 마법사 양반이 가도 자기 친분을 증명 못하잖아요. 네, 길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이제 묻고 뭐를 좀 해야 되는데 벨라 입장에서는 이 세계 자체도 완전히 별 세계인데다가 일단 뭐를 그러면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벨라 전에는 신전 밖에서 대기하고 그죠? 같이 다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벨라는 그냥 따라가는 걸로.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푹 쉬고 내일 할까 아니면 오늘부터 조사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바로 그냥 하는 게 우리가 쓴 리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오늘 조사하면서 리소스를 좀 쓰고 긴 휴식을 취해서 이거 메타 게임적이긴 하지만은 내일 다시 조사를 마저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뭐랄까 저 피라미드를 더 자세히 보고 싶네요. 그냥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싶어요. 그죠.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밤이 아직 안 됐으니까 밤이 됐가면은 일찍 자고 밤에 일어나서 그거 보시려고요? 네. 일단 굳이 필요한 일은 아니니까 그냥 이쯤에서 구경할 거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데 거기 창고나 저런 데서 제가 밤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또 피라미드를 관찰하기 위해서요? 네, 관찰하기 위해서. 그건 그렇고 벨라 혹시 설마 사람들한테 자네가 뱀파이어대 이런 거를 밝힐 생각인가? 아니 전혀. 그러니까 벨라는 램에게 자신이 살던 세계에서는 솔직히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게 크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여기는 되게 적대적인 존재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피라미드 가기 전까지는 인간인체 행사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다 가리고 댕겨야 되고요. 햇볕 때문에. 조심성을 갖춘 게 좋을 것이에요. 아무래도 심장으로 배우지 않았나. 그죠. 벨라는 씁쓸하게 가슴에 손으로 얹으면서 되게 허전한 표정을 할게요.
어떻게 신작업 빼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보자. 그러면은 램님은 따로 조사를 안 할 생각이신 거고, 뭐 혼자 다니기도 뭐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뭐 까마귀가 밤에 날아온다고 하니까 그게 뭔지 확인이나 해보자고 존스노우 이야기할게요. 밤될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러면은 방에서 각자 쉬다가 밤이 되면은 뭐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어떤 현상이 일으키는지 한번 조사하는 걸로 하죠. 어떻게 조사하나요? 조사를 그럼 먼 거리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보나요? 까마귀 어디서 보나요? 아까 여기라고 하시던데, 램은? 아, 예. 저는 여기 뭐가 있잖아요. 집인가. 창고인가 무슨 마구간인가. 뭐 저기는 그냥 일종의 초소 같은 건물이라고 하죠. 아, 네. 그럼 저 경비 초소에서 저는 밤을 보내면서 저 피라미드를 관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존스노우 따라가죠. 저는 일단 까마귀가 밤에 날아든다고 했으니까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날 따라온다고요? 아니요, 까마귀가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혼자 내둔다고요? 날 따라오지 무슨 일이 마세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램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 어제 있어요. 그러면은, 스노우랑, 벨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셋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밤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가볍게 신전이나 정도는 정부나 뭐 보죠. 벨라는 그냥 마을을, 그러니까 한번 그냥 걸어 다닐게요. 분위기 좀 느낄 겸. 벨라는 혼자 마을 걸고 저는 이제 그 병사와 같이 신전을 조금 돌아볼게요. 신전이 한 군데가 아닌데 어느 신전으로 가죠? 일단 어디로 가볼까? 태양신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제일 싫은 실인데. 제일 싫어. 아주 죽음의 도메인이에요. 태양의 신전으로 갑니까? 벨라도 그러죠. 가나요? 뭐 태양부터 가죠 뭐. 벨라도 가나요? 아니요, 저는 거기서 좀 헤어져가지고, 혼자서 거리를 마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분위기라든 돌아다닌다는 그런 걸 느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존 스노의 선언부터 먼저 받을게요. 네. 존 스노는 태양의 신전 위치가 여기 이겁니다. 예. 세 개의 탑과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하얀색 대리석재 건물 앞에 도착해요. 스타튼과 함께 도착합니다. 스타튼을 보자마자 그 신전의 사람들과 사제들이 인사를 하고 스타튼이 존 스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대사제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바로 존 스노와 스타튼을 건물 안으로 인도합니다. 영주에게 했던 말과 영주에게는 이미 했는데 다시 영주가 관심을 가져줘서 잘된 일이라면서 그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사제가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약간 좀 수수하지만 화려한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 넓은 응접실로 안내해요. 그리고 응접실 안에는 굉장히 잘 차려입은 금발의 드워프가 있군요. 금발의 더프 이름은 스타트에게 들었나요? 아니요. 그리고 드워프가 처음 인사를 뵙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인사를 꺼내기로 존스노우가. 네, 존 스노우의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곳의 대사제인 드워프 사제 그룬델마라고 말을 하는군요. 대사제님, 어떤 꿈을 꾸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꿈을 꾸셨는지 저희가 이제 피라미드 조사해야 되니까 한 사소한 정보라도 모으고 있으니까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꿈에서 한 남자를 봤는데 그 화면이 희끄무레 해가지고 마치 그 눈앞에 뭐 먼지가 낀 안경에 먼지가 낀 것처럼 제대로 보이진 않았다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남자 주변으로 3개의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는데 그림자 하나는 뒤틀려 있었고 하나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이내 자신의 몸 전체가 핏물에 잠겨버렸대요. 그리고 꿈을 깼다고 합니다.
대사장님 혹시 공중에 뜨는 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을 태양의 신해전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저런 건 생전 처음 보네. 하지만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것도 처음이고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저런 사악한 것이 펠러를 가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지. 영주를 도와서 이 일을 해결하러 왔더니 자네들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길 바랄 뿐이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피라미드에서는 악신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악신의 힘이 느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것은 사악한 것이면 틀림없네. 나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저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하고 주물주물 거릴게요. 근데 거기 대해서 그런 데만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DC는 18? 넘었어. 그룬델마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군요. 예, 그러면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할게요. 지금만 그 맵에 토큰 둬줬잖아요. 자기 위치 파악하게.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씬을 끝낼게요. 전가요? 네. 벨라는 뭐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일단 10번에서 지금 스노우랑 헤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네. 쭉 내려오면서 그냥 마을 분위기를 보다가요.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시장 쪽으로 갈게요. 아까 우리가 일로 지나왔다 그랬으니까. 네. 26번 시장 쪽으로 가면서 시장이 아직 열려 있나요? 시장은 완전 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네. 시장 분위기를 지나가면서 28번이 노음 주점이라 그랬죠. 네. 주점이 한번 하는지 들어가 볼게요. 문 열려 있나요? 28번 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장과는 달리 꽤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질이 나쁜 양아치들로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대체 멀쩡한 주점이 어디 있는 거야? 28번이 사람이 이상하다?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미녀잖아요, 미녀. 시비 아니야, 걸릴 텐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녀인 게 문제가 아니라 무일푼인 게 문제예요. 무일푼이고. 모르겠네. 뭐 유혹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괜찮으시겠다. 일단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노음 주점에는 그냥 양아치들과 허드렛 일을 하는 막노동꾼들이 대부분이군요.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이 있나? 혹시 그 중에 제일 한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아치들이 있어 보이는. 입이 싸 보이는. 입이 싸 보이는? 양이면 좀 약간 무리니까 그런 양아치 중에서 리더가 낫겠죠? 우리 두목씨.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입 싸 보이는 사람이 괜찮겠다. 테이블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퍼셉션과 인사이트를 동시에 굴려보겠습니다. 둘 다 DC는 17이에요. 버세션 때문에 안 되겠네.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건 안 됐고. 젊어. 벨라의 눈에 특별히 띄는 인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벨라는 아직까지 자신이 여기 전이되어 물질계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봐도 그놈이 그놈 같군요. 그렇죠. 저 익숙해져도 아마 저거는 클리어를 못할 거예요. 네, 어차피 벨라가 보기에 여기에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마을 사람 물어가지고 다른 주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디 있지? 벨라가 다가가자 말합니다.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구만. 여기서 사람들이 못 나가서 안달인데 이 마을을 찾아오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도 돈만 있었으면 당장 이 마을을 떠났어. 하지만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으니 이 마을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지. 여기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 다 여기서 술 처먹고 노는 인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인간들이지. 하면서 말을 합니다. 벨라는 뭐 그 사람한테 마을을 못 떠나는 상황은 좀 안타깝지만 본인 말처럼 다들 못 떠나서 안달인 곳에
굳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도 별로 폭 좋은 기분은 아니라면서 한탄을 할게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 사람이 어쨌든 말을 걸어서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된 건 이 사람한테 뭐 정보를 좀 얻어보죠. 보자. 어떤 정보가 괜찮으려나. 그걸 생각을 해봤네. 이거, 그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피라미드 나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잠깐만요. 일단 디플로메시를 굴려봐야 되겠네요. 잠깐만, 이거 하고. 좋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네, 윙크도 좀 하면서. 네, 내 눈을 바라봐 상태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따로 그죠. 디플로메시 체크는 안 해볼게요.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디플로메시, 술술 얘기를 합니다.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술술 얘기를 합니다. 예. 일단은 까마귀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들 정말 끔찍한 놈들이지. 밤만 되면은 피라미드 검은 구름에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쪼고 공격해대는데 정말 끔찍해. 놈들이 무리지어서 하늘을 떠다니면 마치 검은 구름이 이 도시를 강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밤만 되면 저기 마케레이 영주놈 성에서 뿔라파를 울리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을 다 끄고 창문에는 커튼을 쳐. 혹시나 까마귀가 불빛을 보고 쳐들어올까봐 말이지. 자네들도 조심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참 무섭겠네요 하면서 말을 계속 유도해요. 그리고 이 마을 자네도 여기까지 와서 보다시피 알겠지만은 처음 피라미드가 뜨고 나서 한 일주일쯤이야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까마귀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서 죄다 도망가기 시작했네. 까마귀를 퇴치하려고 어떤 움직임이 없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까마귀를 퇴치해. 수백 수천 마리 까마귀가 피라미드에서 무리를 지어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쪼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는데 어떻게 퇴치하나? 그게 이제 진짜 까마귀를 한 마리도 안 잡았다고요? 그렇다고? 몇 마리를 잡았는데 놈들이 신기하게도 그게 까마귀가 아니야. 잡고 나면 까마귀가 아니지. 잡고 나면은 그냥 뭔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려. 아, 실체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벨라가 이게 뭐 어떤 생물인지, 그러니까 벨라도 섀도우폴에서 왔으니까 관련된 생물인지 체크를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아르카나를 얘기를 듣고. 굴리면 되겠네요. 아르카나 DC 20. 잠깐만, 아르카나 올려요? 네. 그래도 나왔어. 자, 그러면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빙. 섀도우 레이븐섬. 솔로야? 헐. 벨라는 그냥 그런 생물이 한번 들어왔던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계속 말을 유도할게요. 일단 뭔지는 알았으니까. 존나 무시무시하다. 어떤 말이죠? 이제 얘한테 계속 말을 유도하는 거야. 그 까마귀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까마귀 어떤 생물인지 얼핏 알 것 같기도 하고. 그 밖에 이제 보자. 까마귀 말고 무슨 정보가 있을까? 까마귀 말고 다른 형태로 마을에 피해가 온 게 있는지, 아니면은 마을이 이제 피라미드가 나타난 다음에 뭐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계속 말을 유도해 볼게요.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나서 마을은 개판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지금 그 메타적으로 설명할게요.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나서 이 원래 폴크레스트가 낸티드 베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교역의 도시입니다. 그죠? 근데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나서 누가 이 재수없는 마을에 오겠어요. 그래서 완전 물동량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있던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갔고 완전 마을이 항폐화된 거죠. 반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적인 거 말고는 뭐 어떤 기타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거죠. 까마귀 빼고는. 일단 까마귀 빼고는 특별한 일은 없었던 거죠. 피라미드가 떠 있는 거. 까마귀 두 가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이 마을에 있는 마법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혹시 알고 있는지. 그러자 막노당수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있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뭘 알겠나? 그냥 그 탑에 왜 미친
마법사가 한 명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다만 그 탑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네. 뭐 이상한 항상 거기를 가면 뭔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 기분이 나쁜 곳이지. 알겠어. 이 사람한테 뭐죠? 이 사람이랑 충분히 재밌는 대화를 생각하고 좋은 인상으로 나올게요. 네. 어차피 돈은 시간 안 부족해진 뜯어요? 것 같으니까. 돈은 안 뜯어요? 돈이요? 네. 아, 본 목적 아니었나요? 사실상? 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보만 알아가시네. 돈 뜯어낼 정도로 부자인 것 같진 않아요. 좀 약간 뭐 느낌이 어제 하층민이라서 네. 돈은 그렇죠. 마법사 안 뜯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스노우랑 합류를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그 신전도 돈다고 치고요. RP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정보만 획득했다고 하면 안 될까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것 같은데. 마스터 어떻게 할까요? 돌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기 성에서 뿔라팔 갑자기 뿔라팔 소리가 울려요. 그러더니 그나마 보이던 집들의 창문이 대부분 다 쾅쾅쾅한 소리와 함께 닫히고 커튼을 막 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밤이에요? 잠깐만요. 제 행동선언은요? 저녁이 이제 되는 거죠. 저녁이 해가 지려고 하는 거죠. 일단 헬라는 콜라파 소리 듣고 최대한 빨리 저기 누구냐 스노우랑 일단 합류할게요. 스노우하고요. 스노우가 이제 섬으로 이동하면서요. 태양의 사대, 대사제가 했던 꿈 이야기 해주고요. 벨라는 알아낸 정보를 이야기해주고요. 콜라팔이 무슨 의미인지도 얘기해주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성으로 복귀할게요. 이제 그러면은, 까마귀에 대한 예림을 듣고요. 아르카나를 한번 그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볼게요. 네, 체크해보세요. 똑같아. 존스노도 그 정도, 존스노도 벨라가 아는 정도의 지식만 알 수 있었던 것 같군요. 아니, 어떻게, 보정치가 13하고 3인데, 결과값이 똑같아. 일단 이건 레만테 가서 더 물어보기로 하죠. 벨라도 얘기만 들어봤던 생물에 생각하고. 저 액션을 바꿨거든요. 네. 예. 19번 지역에 갔어야죠. 19번 시간이 좀 전이네요. 시간이 남았어. 네르말 수입품점에 갔거든요, 지금. 내가 그럼 네르마, 거기 신도 연출하죠. 해가 지기 전에. 네, 하는 걸로. 하는 걸로. 그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아까부터 뭔가 말이 끊기고 잡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마스터 말하실 때. 그래요? 마스터가 말을 끄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뚝뚝뚝 끊기다가, 좀 그런 느낌이네요. 다른 분들도 느끼셨나요? 약간인데, 큰 지장은 안 주고 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순간순간 물 같은 걸 마시다가, 마이크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거 깜빡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렸을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때는 바로 얘기하세요. 예. 제가 깜빡하고 있는 거니까. 네, 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네르마 수입품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자재로 둘러싸여져 있는 중대형 규모의 상점입니다. 상점에는 여러 가지 보석과 장신구, 마법 물품들이 늘어서 있고요. 고급스러운 문이 딱 이렇게 있네요. 들어가시나요? 그래서 예. 들어가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차려입은 티플링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르마 수입품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도시에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티플링이 그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하러 왔다네. 일을 해결하다니요? 자네가 말한 말도 안 되는 일. 저 피라미드 말입니까? 그렇다네. 사람들이 맨날 저 피라미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저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긴 하죠. 저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왔을까? 하지만 아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남자 말하는 게 이상한데. 약간 잠깐만요. 이 남자 생긴 거 좀 묘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티플링이고 굉장히 잘 차려입었어요. 티플링이요? 네, 티플링이에요, 티플링. 티플링이면 반 악마요? 네, 티플링이에요. 예, 바나마즈. 꼬리도 있고. 티플링입니다. 악마 혼혈? 오우. 근데 정확히 악마 혼혈이라기보다는 얘네가 자기 피에다가 그걸 섞기 위해서 한 어떤 그런 생명체들이요. 옛날 왕국이 있을 때 메타 게임적인가요? 네.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이미 알고 있어요. 아, 바라스, 네, 바라스 투엘인가? 되게 복잡하던데. 옛날 제국이었어요. 네. 지금은 없지만. 네. 격세 유전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오르스트한테 네. 이 상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상점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장사는 잘 되죠. 왜냐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말이야.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는 더 장사가 잘 된답니다. 피난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물건을 사가지요. 그렇단 말인가. 무엇을 팔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돌아다니고 밖에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목걸이를 팔고 있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보호의 목걸이를 네. 보여줍니다. 보호의 목걸이에요, 진짜? 네, 진짜 보호의 목걸이에요. 마법 물품인데. 이거 아주 귀한 물건이구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까마귀들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다른 일이 생겨도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생각하곤 하지요. 네, 말씀하세요. 덕분에 오히려 저는 매상이 더 올랐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한두 푼한 물건이 아닐 텐데 대단하네요. 누가 이게 시를 하면은 누가 득을 보는 법이지. 이거군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가면은? 이게 정확하게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판다라고 이걸 많이 팔았다라고 피난민들한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다 같이 빌더를 키고 있어. 워딩 그런 거 없는디. 캠페인 저기 책에 같이 안 나와 있나요? 아이템 쪽에?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이 내용은 캠페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르코스 컨버전에 있는 내용이라서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워딩 아니고 이거 워딩은 내가 아니고. 해석한 지 되게 오래된 거라 저도 지금 원문이 잘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아물렛 오브 워딩 아니에요?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별 능력은 아닌데? 포티튜트 이벤트 인터럽트 트리거 늘라요. 별 능력 아닌데. 그냥 이게 그냥 여기에서는 어떤 미신적인 그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까마귀를 방어한다는 건가요? 이 목걸이가? 방어를 올려주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 거는 까마귀는 AC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가요? AC를 올려주진 않을까. 네, 근데 저걸 그런 쳤다고 거죠. 일반인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도움은 되겠죠. 그렇다면 상인적인 기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딱 보니까 보통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얘. 저걸 지금 마법사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이 양반 수수가 대단한데. 아니, 램은 저 물품을 보면은 물품의 가치나 능력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마법사인데? 되겠죠. 스킬 도전을 하시면은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아르카나 한 10시 정도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뭐야. 실패했나요? 실패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마법 물품이란 건 알겠죠? 마법 물품이라는 것만 압니다. 이런 건 어디서 구했나? 그거야 제 영업 비밀이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네. 내 깊게 붙진 않겠네. 내가 워터딥에서 봤었던 물건이 아주 신박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 물건을 눈에다 쓰면은 100립 밖에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더군. 혹시 그런 거 알고 있나? 망원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거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메타적으로 물은 거예요. 망원경 얘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원경이 실제로 여기 빌드에 있습니까? 텔레스코프는 없어요. 마법적인 물품으로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텔레스코프는 없는데 뭐 비슷한 게 있진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거를 저도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서 빌드에서 콕 찍어서 말씀을 안 하시면은 따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선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잠깐만요.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게 네네. 비슷한 거 하나 있긴 한데요. 네. 시야 거리를 늘려준다는 말은 없고 그냥 포지션 플러스 3이거든요. 묘사에서 어떤 묘사가 있나요? 핸드헬드 텔레스코프 맞네요. 아, 그래요? 만화경 네, 맞아요. 그것도 역시 팔고 있을 겁니다. 팔고 있어요. 그 3레벨 원드로스 아이템이고요. 네. 네루마 상점에서는 없는 게 없어요. 30레벨짜리 아이템 사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시면. 돈이 와.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화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네. 선언하시면, 알겠습니다. 사시고 선언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레스테 안내에 따라서 그 스파이글래스 오브 퍼셉션을 살게요. 네. 그러면은 돈을 치르고 사는 건가요, 그냥? 네, 680골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아무래도 저 피라미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사실 저 피라미드가 지금 떠 있는 곳을 보십시오. 저 탑 보이시나요? 저 탑에는 자칭 마법사 길드의 마법사라고 하는 녹색의 니모자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요. 물론 저도 니모자란. 그 니모자란 그 조수밖에 조수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 탑 위에 저 피라미드가 떠 있는 걸 보면은 그 니모자란이라는 사람이 관련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저 탑 말하는 건가? 그렇죠. 손가락 가리켜볼게요. 22번. 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법사라고? 네, 자칭 마법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흘러 들어왔을 때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의심쩍군. 한번 들려보는 게 좋겠어. 달리 아는 건 있나? 그건 말고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저 피라미드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새롭게 아시는 게 생기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왠지 돈벌이 냄새가 나거든요. 허허. 말을 합니다. 이 친구 욕심 참 많구만. 이미 벌대로 벌어놓고서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면서 농담처럼 말할게. 네, 그 농담을 받으면서 램을 무사히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인사를 합니다. 무사히? 바이바이. 무사히 가게 밖으로? 바이바이. 묘사가 이상해. 나오면 뿔피리가 울리는 건가요? 그 나올 때쯤에 이제 뿔피리가 울리겠죠. 램은 근데 뿔피리 내용을 상인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물어봐서 들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굳이 안 물어봤으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까마귀에 대해서. 뿔피리소 들릴 때 램이 이제 건물 만약에 가게 안에 있으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방금 나갔거나. 그렇게 처리할까요, 램님? 네,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죠, 그러면. 뿔피리 소리를 듣고 네루마 오레스트가 램 보고 이제 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까마귀들이 뜰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알았네. 고맙네. 번창하길 비네. 네. 하면서 나갈게요. 빠르게. 그래서 일행들하고 다시 합류하기 위해서 성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도 그럼 합류하는 걸로 하죠. 네. 뿅. 그래서 합류해서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종이 땅땅땅 치면은 난 지금 까마귀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으로 돌아가서요. 네. 일단 가볍게 식사를 하고요. 네. 램에게 물어봐요. 그 까마귀가 이런 까마귀인데 섀도우 레이븐 스웜이라는 까마귀인데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볼게요.
섀도우 레이븐 뭐시기? 어쨌든 그립자 그걸 까마귀 소리. 듣고 네, 한번 네. 굴려볼게요. 아케인인가요? 네. 이렇게 파워까지 20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도 잠깐만 이 스파이크를 해서 만들게요. 지각의 반환경. 3, 파리처럼 생겼다. 7, 80 네, 이 정도입니다. 파워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존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뭐랄까 어떻게 만들어진 아무래도 생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혹시 마법사가 창조해주는 창조물인지 아니면은 그런 습성 같은 걸 알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생물은 아니고요. 예. 일종의 그림자 에너지입니다. 그림자 에너지요. 네, 그림자 에너지에 가깝고요. 다만 그게 일종의 형상화 된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섀도우 펠에 없나요? 벨라가 살던 데는 없나 보네. 모르는 거 보니까. 본래 섀도우펠에서 살고 있는 생명은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이제 일행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이건 마법적인 생명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법적인 창조물이다. 저는요 그 태양의 사제에 있었던 그 꿈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대사제가 했었던 여기 텍스트는 지금 제가 쳤으니까 올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까마귀가 밤에 덮친다는데 자네 정말 혼자서 밖에서 감시할 생각인가? 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글쎄, 이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군. 간다면은 그냥 우리 전원이 가서 한번 오늘 별로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때? 밤에. 재밌겠다고 말해요. 다음 전원이 오늘은 초소 같은 데서요. 그 네. 바람이 빠우면 숙박을 하면서요. 이제 자기 전까지 이제 피라미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죠. 벨라는 밤이 되니까 좀 활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벨라 전에는 그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식사를 하긴 했다마는.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벨라는,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더 있다고 말하죠. 그냥 웅스럽게. 그런데 난 피는 주기 싫은데 하면서 벨라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바락이 벨라의 눈앞에 팔목을 들이댑니다. 예? 팔목이요? 네. 뭐지, 밥인가? 서지용이에요. 네, 서지 형님. 당장은 지금 쓴 게 없으니까 사양할게요. 벨라는 좀, 거북스러운 표정으로, 바락의 팔목을 밀어내면서, 아직은 됐어라고 할게요. 발락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뒤로 물러서는군요. 자네는 정말 뭐랄까, 저 안감이 없구만 하면서 경선이 향해서 이야기할게요. 발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제다. 무섭다는 말이 벨라는 동의를 해요. 정말 자,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밥을 먹고 가볍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끝나면은 여기 초소로 이동을 할게요. 저희도 같이 이동할게요. 벨라는 딱히 준비할 물품도 없으니까. 왈도님도? 예. 자, 그렇게 밤이 되자 여러분들은 밤이 되도록 계속 피라미드를 지켜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다음에 만환경을 지켜봅니다. 까마귀 같은 게 날아다니는지 체크할게요. 밤이 되자 만환경으로 갑자기 그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구름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뭉클뭉클하더니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폴크레스트를 가로지르는 강가 위를 그 거대한 구름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계속 지나다니고 있어요. 아마 그게 말하는 까마귀인 것 같군요. 정확하게는 까마귀 떼군요. 엄청난 수의 까마귀 떼. 근데 그게 밤인데 보이나요? 그 여러분들이 밝은 곳에서 조치를 취해서 봤겠죠. 안 그렇습니까? 밤중에 이제 보이지 시커멓게 않겠습니까? 네? 달빛 이 정도 위치면 이제 그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달빛이 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달빛을 통해서 봤겠죠. 아, 저도 그 특별히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알려줬는데. 뭐 안 보신 걸로 하시려면 안 보신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네. 밤이란 시간대니까. 왜냐면 이제 그 첨탑에서 네. 첨탑이란다. 그 첨탑이면 존나 얻어맞을 텐데. 어디서 보지? 지금 저 초소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지? 초소란 그랬어요, 그거- 여기? 아니었어요, 여기? 예, 초소 그거가 같은 데였죠? 초소 그 초소 절벽 끝에서 보고 있겠죠, 뭐. 그죠? 만화경으로 그 자세히 그 움직임 동태를 살펴보고 있을게요. 까마귀들의. 네, 그 수많은 까마귀들의 물입니다. 그림자 까마귀들의. 까마귀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까마귀들 하나하나는 까마귀들처럼 생겼는데 반쯤 투명하면서도 시커먼 것이 정말로 생명체는 아닌 것 같군요. 마력 같은 게 느껴지죠? 뭐 너무 멀리 있어서 마력 같은 것은 감지할 수 없겠습니다만 시각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벨라는 물어봐요, 일행들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파악만 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은 쟤네를 한번 좀 일부러 데려와가지고 한번 잡아볼 건지.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일단 올라가는 도중에 저게 근데 제가 말씀을 유지가 드리면 된다면은 까마귀 하나씩 퇴치도 하나씩.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까마귀 퇴치도 임무 중에 하나긴 해요. 분명히 영주가 퇴치가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었죠. 까마귀들 없애달라고. 까마귀 대치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불을 피우면 온다고 하긴 했는데 라고 벨라에게 네, 불을 잠깐만요. 켜보면 유인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도 불은 켜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초소예요? 네. 이제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위험한 특별한 선언은 없었는데 어둠 속에서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벨라 어둠 속에서 다 보고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할게요. 저 그 투석구 있잖아요. 네네. 첩탑에 네. 조그마한 구멍. 거기로 마이크로스코프를 들이밀어가지고 거기로 보고 초소의 있거든요. 첨탑요? 사실상 그 첨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초소에 첨탑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한 초소는 아. 고가 초소인데. 근데 저도 곡간 그래요? 곡간 초소라고 생각했는데. 저 지금 아. 이 건물이 그런 첨탑이 있을 만한 구조의 초소를 보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그거는- 창고에다가 그냥 내무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창고에다가 2층으로 이제 약간 네, 저도 고가 초소 하나 2층까지는 있는 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위험한 건가 지금? 어차피 근데 우리가 초대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램이 이제 라이트가 마법을 써가지고 좀 유인을 제가 알고 해가지고. 싶은 거는요. 네. 저 구름이 있잖아요. 네, 피라미드를 그- 덮고 있는 구름들. 저 그림체 까마귀 떼가 떼어 나오니까 그 구름이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구름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 까마귀를 퇴치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네. 아, 혹시 그러면은 까마귀가 나올 때 구름에서 어디서 특정 부위에서 나온 건가? 그냥 막 나온 건가? 쟤네가 얼마가 있는 줄 알고요. 그랑 싸우려고. 한 수천만 저는 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아마 그냥 수험이니까 수험 때 하나가 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한 무리라도 저는- 퇴치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램은 반대합니다. 이 어리석은 그래서 놈들. 언젠가는 싸워야 될 텐데 놔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인할 수 있다면 한 무리 정도 유인해서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워서 못 싸워서 한달인가? 아니 어차피 우리 임무 중에 하나가 저 까마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저기 올라가다가 낮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접근하면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고 나는 위험 부담은 어떻게 줄인다는 게 좋다고 보는데 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벨라는 두 그 번째는 식감을 우리의 두 번째 임무는 뭔가? 그렇다고요. 예? 벨라는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이왕 싸울 거면 밤에 싸워줘라고 할게요. 예. 그럼 우리 두 번째 임무가 무엇인지 기억하나? 저거 조사하고 될 수 있으면 파괴. 그래. 그런데 어차피 하면은 까마귀도 자연스럽게 물러갈 걸세. 내가 봤을 때 저 구름은 저 피라미드의 부가적인 현상이야. 글쎄 어차피 우리가 피라미드에 접속을 해야 된다면 그 올라갈 때 우리가 하늘을 난다고 치자고 어떻게든 저기에 접근한다 치자고 왜 수단은 밤에 접근하지 있겠지만 마라. 낮에 낮에 접근한다고 해도 까마귀가 안 나타나는 그게 안 나타나는 보상이 있나?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왜냐하면 나는 오히려 무방비하게 접근하다가 공격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리 처리해두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내가 지금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면 지금 구름을 상대하자는 얘기랑 똑같네. 글쎄 자네는 자연재해를 상대로 싸우나? 그럴 능력이 있나? 저는 좀 이해 안 되는데 일단 마스터 일단 이건 메타적인 질문인데요. 네. 까마귀가 계속 증언이 되나요? 아니요. 저 그걸 까마귀떼를 이제 없애면 안 캐릭터가 나와요. 모르겠죠? 아니, 아까 이제 마을산 물었을 때 까마귀 수가 일정했는지 아니면 막 변동이 있었는지 물이 어차피 떼잖아요. 한때인데 네. 이제 그 사람도 느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날은 되게 많았다거나 줄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의, 거 거의 물어봤었나요? 비슷한 규모? 지금 물어봤었나요? 내용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저 피라미드 접속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 그죠, 까마귀는 라셀 여태까지 안 나왔잖아요. 저게 나온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몇 개래요? 한 개? 우리는 정보잖아요. 가진 정보를 사용을 해야지. 왜 굳이 싸우려고. 쟤네를 뭐 싸워서 해부해가지고 뭐 쟤네를 뭐 다음에 더 잘 상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낮에 접근하는데 낮이라고 안 나올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확실한 정보가 없는데 그렇게 램처럼 도피라는 것도 조선호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확실한 정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보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이제 접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캐릭터성의 충돌 아닌가요? 이제 램의 그 캐릭터랑 스노우의 캐릭터랑 그렇죠. 이건 캐릭터상의 충돌이라고 봐야죠. 그죠. 어차피 이거는 어떤 의견을 정해야 되니까 벨라는 아까 마을 사람을 들었던 내용 중에서 이 까마귀 무리가 그러니까 퇴치를 했을 때 더 증가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정보가 있었는지. 인사이트 DC 17. 17이요? 네. 이것도 인사이트? 괜찮네요. 근데 벨라는 까마귀들 수가 크게 늘거나 줄었다라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아마도 그 가난한 짐꾼이 했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까마귀 수는 일정하게 수를 유지하고 행동 패턴도 일정했던 것으로 짐작을 해냅니다. 그럼 벨라는 그 얘기를 그 순도우랑 램이 설전을 펼치는 사이에 얘기를 해줄게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은 존 스노우와 그러면은 램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낮에 접근한다 쳤을 때 까마귀가 반응을 하지 까마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그냥 문제가 없지만은 그걸 한번 알아보지 않겠는가 하면서 저는 이제 다음날 이제 마법사가 있는 탑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책 같은 거 빌려서 한번 읽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벨라는 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저 피라미드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증거도 이제 물증도 없고 이제 얻을 만한 정보를 지금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내가 공장한테 명령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폴크레스트란 마을에 대해서 저 피라미드를 없애는 게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은 이 마을 사람들이 까마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능력이 된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저 피라미드에 대한 어떤 물증도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라도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요. 벨라 착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받은 명령이기도 하고 몬스터 조사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 내일 마법사를 찾아가더라도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다. 그리고 까마귀가 마법 생명체를 했으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보면은 마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별난님이 드네요. 중요한 걸 까먹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진꾼이 중요한 말하기 사라진다고요? 사라진다고 네. 했었죠. 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램도 있잖아요. 어떤 마법 조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일 어떤 표본으로서 가져갈 수 있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램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램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체크를 해봐야죠. 그런 비실체를 담을 수 있는 통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조사해보자고 해요, 그러면. 램의 말대로. 일단 확정된 정보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관찰만 말씀을 하는 드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직선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느낌이. 메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마을을 좀 더 오자마자 즐기셔도 돼요. 아는 것도 없는데 싸우자는 게. 마을을 좀 더 즐기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존 즐기셔도 스노 되고.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 까마귀가 지금 이 마을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피라미드 조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경향이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일직선을 달리고 있는. 물론 제가 굉장히 정보를 아주 여러분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마을을 좀 더 즐기고 싶으시면 즐기셔도 돼요. 일단 존 스노는 즐길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데. 그러니까 존 스노우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플레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적으로. 네. 일단 캐릭터적으로 존 스노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램하고 친구한 거고. 일단 확정된 정보가 없다는 램 안에 일단 그렇다면은 낮에 저것들이 우리가 정말- 피라미드 조사할 때 뭔가 반응이 없다는 확정만 있다면은 자네 말대로 따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저 까마귀 때한 한번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근데 존스는 이렇게 할게요. 벨라는 이제 벨라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저게 퇴치해야 될 어떤 대상인 것도 맞지만은 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을에 왔고 저희 이제 피라미드에서 뭐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사의 대상으로서 접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다른 어떤 마을 사람들, 영주도 여기 지금 남작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마법사는 안 만나봤지만, 굳이 아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잡으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는 도덕적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을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부딪혀봐가지고. 사람들 왜 이런 정보를 안 믿고서 자꾸 미신을 믿으려고 해. 아니, 벨라가 그거 생명체를 갖다 비슷한 생명체를 묶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모르겠지만, 존 스노우도 굳이 랩도 포획이 없잖아요. 저는 굳이 포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라잖아요. 우리가 직면한 적에 대해서 한번 부딪혀보는 게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벨라가 벨라는 알려줬잖아요. 마스터 죄송한데 네. 전에 까마귀가 어떻게 죽었다고 했죠? 까마귀가 몇몇 개체를 이제 화살로 쏘아서 떨어뜨렸겠죠. 개별 개체니까. 몇몇 개체로 화살을 쏴서 떨어뜨렸다. 네. 근데 그 떨어진 개체들은 그대로 잠시 동안 형체를 유지하더니 그대로 흩어져 버린 거죠. 아르카나 체크로 그럼 미팅을 협박할게요. 뭐? 협박? 누구를요? 당신들을요. 잠시만요. 예. 이거는 제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물론 이게 가장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는가를 일단 먼저 정의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스킬 체크요? 스킬 체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시겠어요? 좀 괜찮아요. 네, 주사위는 모든 게 우선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각각 그 P 인사이트가 얼마죠? 각각 여러분들의? 패시브 인사이트요? 네. 18이거든요. 근데 이건 윌 방어 아닌가요? 아니면 P 인사이트로 할 겁니다. 15. 15이요. 아, 인사이트요? 이건 윌로 해야겠네요. 거짓말 아닌데. 이건 윌로 할게요. 이거 협박이죠? 네. 협박은 윌로 할게요. 22요. 21이요. 네, DC 21입니다. 그거 뭐냐. 이 존스노하고 벨라가요. 네. 그 까마귀에 대한 아케인 체크에 실패했잖아요. 저만 성공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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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까마귀에 대해서 이제 구라를 치는군요. 까마귀가 네, 아직 그 정보에 대해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그럼 플러스 2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굴려요. 높다. 네. 그렇게 램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까마귀들이 용처럼 위험한 존재일 수 있지 않나. 자네들 저 까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도리도리. 나만 잘 알고 있잖아.
그렇게 위험하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벨라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바꿀게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다음에는 자네 말대로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지. 하지만은 싸워야 된다면은 자네도 아무 말 없이 우리 도와줄 거라고 믿네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협박보다 설득 아닐까요? 글쎄요. 일단은 블러프 아니면 설득일 것 같은데. 블러프에 가깝지 않나? 그죠?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모르잖아, 당신들. 그죠? 맞아요. 나 그럼 모른다는 사실을 질타한 거야. 모르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해? 일단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저도 일단 아는 것이 넘어갈게요. 힘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럼 오늘 그 야간 활동은 요걸로 끝인가요? 뭐 그렇겠죠?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그럼 조용히 물러나죠. 첫날이니까. 네, 첫날 일단은 끝냈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뭐라고 할까, 이제 따로 다닌다고 해서 제가 안 봐줄 겁니다. 네? 예. 네, 따로 다니게 네. 되면 따로 다니게 되는 만큼의 위험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낮에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 이 말 자체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이제 궁색하지만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말 자체에 이런 직접적으로 달려가는 이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말고도 주변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고 싶으면 체험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 이제 네. 혹시 전 티플링 타고 싶고요. 티플링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자기 전에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 불은 다 꺼두고요. 네. 쟤네들한테 안 들키게. 약간 작은 촛불만 킬게요. 네. 간신히 글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저희, 제가 지금 선언을 받고 싶은데, 지금 이 램의 활동에 대해서 뭐 눈치를 채고 싶다거나 뭐 이런 식의 관여를 하고 싶은 플레이어가 있나요? 램이 지금 과잉 반응 보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존 스노우는요? 벨라는 모르겠네요. 저는 밤이니까. 솔직히 벨라 입장에서는 저 까마귀 생물에 대해서 위험을 크게 느낀 건 아닌데 잘 알고 있는 마법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첫날이고 행동 잡는데 그닥 저렇게까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어떤 동감? 그걸 하지 못하겠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램이 사실적으로 선언했는데 헌신하고 있는 마법사를 그냥 별망 없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무서운 생물인가라고. 근데 잘하는 마법사가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따라야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램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어떤 이상한 행동이요? 이상한 행동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까지 아니고 약간 특별한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남들이 달리. 불을 끄고 마법사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행동에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고 싶다든지 관여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선언이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전 스노우는 그냥 잘 거예요. 벨라는요? 어차피 다 개인실이고. 벨라는요? 지금 아직 밤이죠. 네. 지금 각각 그러면은- 개인실에 있겠네요. 네. 일행들이 지금 개인 시간을 취하는 걸 보고, 지금 까마귀들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까마귀들은 계속 강의 부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9번 위치. 쪽을요? 네, 29번 위치. 수상하구만. 저는 그러면은, 이런 거 해도 되나 몰라. 일행들이 저는 지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행동하는 거 생각하고, 슬쩍 빠져나와가지고, 네. 박쥐를 꺼내가지고, 네. 보자. 까마귀한테 크게 이제, 시선 안 끄는 선에서, 네. 잠깐만요. 스텔스를 한번 네. 굴려볼게요. 조용히 한번 날아가가지고, 구두 근처를 한번 관찰해볼게요. 쟤네들이 왜 저기 모여있나. 잠시만요. 대담하군요. 밤이잖아요. 뱀파이어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까 램의 그런 만류에도 그랬던 이유가, 밤 시간인데 뱀파이어가, 저런 거에 그렇게 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광기의 달이 떴다. 근데 벨라는 까마귀들의 그런 주의를 마음으로. 끊지 않고 아주 조용히 까마귀들 근처로 접근합니다. 까마귀들은
뭔가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데 모든 불빛이 다 꺼져 있고 집안에 커튼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강가를 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어떻게 뭐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저 부두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대로 뭐 어차피 까마귀를 봐도 큰 의미 없으니까 마을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상이 있나 한번 둘러보고 다시 이제 귀환을 할게요. 마을은 조용합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는 건물들이 없어요. 모든 건물이요? 이상 행동을 하는 어떤 기미라든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됐고 불빛이 그러면 새어나오면 까마귀들이 습격해 오는데 누가 그런 그러면 왠지 이상한 짓을 흥분되지 하겠어요. 마을에 자기만 있으면. 저는 일부러 이제 나는 이 시간 때 혹시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다들 그런 상황인데 한 달 동안 까마귀 노출됐잖아요.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가지고 다들 조용한 상황이라면은 네. 마법사의 타큰처럼 가볼게요. 벨라 생각에는 이런 환경에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되게 수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불이 켜진 집이라든가 네. 마법사의 탑 근처까지 한번 돌아가지고 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네, 다시 귀환하는 걸로 없으면은 마법사의 탑 근처요. 좋습니다. 퍼셉션 굴려보시죠. DC는 24입니다. 되게 눈이 밤눈이어도 사실상 박쥐가 시야가 안 좋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총파밖에 없네. 네, 벨라는 네, 뭐 건물은 탑 움직이지 주위에서 않으니까. 특별한 기척이라든지 불빛 이런 것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죠. 그럼 그냥 평화롭게 귀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 일 그쯤에 없다는 듯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쯤 램은 이제 잠들어 있을 거라고요. 일을 끝내고. 네,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와가지고 잘게요. 램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스코어를 작성했어요. 네. 이거를 3개로 복사를 했거든요. 이게 스코어를 작성하는 룰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시전 시간에 2배가 들어요. 그래서 1시간이 들죠. 그리고